오늘 영상은 삼성전자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차트는 아니고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순매수 순매도를 표시해놔서 같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 예상 뭐 이런 것들로 그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점에 있을 때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목표가도 높은 상태인데 이제 가격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떨어지고 난 후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도 하향하고 실적 전망도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 매매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이 얼마나 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지분율을 높여가면은 상승을 시작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또 충분히 올라가고 나면은 외국인이 조금씩 팔아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나 순매도가 그 매매 결정을 하는데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8월 25일에 이제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 2020년 초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상승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직으로 만든 삼성전자는 2020년 액면 분할하고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24년 10월 2일까지 4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2번 매수가 있었죠. 2번 B1, B2 신호로 나왔고요. 여기 2번의 매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매도는 요 고점 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됐고, 다음 신호는 거의 1년 10개월, 그러니까 21년 1월 8일에 매도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년 9개월 정도 있다가 22년 10월 6일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를 보시면 이때 나온 거죠. 예, 계속 그때 고점 이후로 계속 떨어졌고, 여기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B1.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신호는 언제 끝났냐면 이때네요. (7월 18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되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하락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4년 동안에 신호가 4번 나온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절대적인 주가 가격이란 게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위로 나중에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5만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6만원 정도면은 저가 부근이고 8만 5천원 정도가 넘으면은 고가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가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략을 정리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되는, 아까 말씀드린 6만원 이하죠. 6만원 근처, 거기서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싸다고 생각해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분석 결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가 부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점을 이제 치는 이거죠. 이거는 이제 끄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닥인데 54,000원 찍을 때가 바닥인데 이제 긴 음봉이 나왔죠. 봉이 이 정도로 나오면은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저점에서 긴 음봉이 나올 때 이게 외국인이 판 것이냐 매수가 들어온 것이냐. 이렇게 저가에서 긴 음봉이 주가가 저점 근처에 있으면 개인이 갑자기 뭐 폭락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코로나 이때부터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크게 순매도를 하면서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큰 음봉이 난 이후에 매수로 바뀌었죠. 매수로 바뀌고 매수가 나오고 결국 요 신호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는 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큰 매도가 있고 나서 순매수가 탁탁탁 일어났을 때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가권이어야 되고요. 이쪽에서도 보면 뭐 이때는 소소하게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 상태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저가 부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도가 한다고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또 순매수가 이어지죠. 그리고 다시 매도가 크게 나왔다가 또 매수가 그거를
압도하게 몇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다시 또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저가 부근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한 번의 순매수가 아니죠. 뭔가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좀 매수가 나오는 순간이 진입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순매수가 일어나고, 순매도도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하면 큰 음봉이 나오죠. 바로 또 순매수 들어오고, 또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매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때, 아마 이거는 클로즈 신호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순매수가 나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매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매도가 발생이 됩니다. 고점 부근에 외국인 순매도가 중요하죠.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온다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신호 자체가 고점 이때 외국인이 샀다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 이때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했죠. 여기서 고점 있죠. 최고점 이때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날 매도가 안 나왔어도 이때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고 계속 매도가 나왔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특히 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가 많죠. 중간중간 이제 매수가 있는데, 크게 매수했다가도 다음날 이제 큰 매도가 이어지죠. 한 번에 큰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다고 해도 삼성전자를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얼마 안 떨어진 시기니까요. 그러면은 언제 하느냐, 언제 다시 매수를 재개하느냐, 이게 충분히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조정인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수보다는 안 순매도가 많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평행을 유지하다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도 반등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좀 반등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 반등이죠. 이럴 때 들어가면은 이제 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하락을 크게 하면서 외국인이 일단은 뭐 엄청나게 팔았네요. 3,155만 주를 팔았습니다. 8월 13일 날. 이 날짜로 봐서는 아마 만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뭐 그런 걸 따지면서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매매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순매수가 이렇게 집중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순매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폭이 작죠. 순매수 폭이 작고 계속 이제 매도를 때려 맞으면서 또 계속 떨어집니다. 이때도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지속이 됐었죠. 근데 이게 가격대가 68,000원이면은 아직 충분히 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규모도 이렇게 뭐 크게 막 순매수를 한 건 아니죠. 순매수의 그 빈도는 굉장히 높긴 하죠. 이때도 계속 하락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크게 순매수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도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 65,000원 이하면은 이제부터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순매도가 순매수로 변환되는 시기를, 이때는 이제 그 가격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는 그 가격대가 저가 부근 가격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 상황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또 확 떨어졌죠. 계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순매수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매수가 나오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순매도가 있긴 하지만 이 앞에 쪽의 순매도보다는 확실히 그 강도가 약해졌죠. 거기서 이제 저점을 찍는 순간에 저점인데 양봉이 났죠. 근데 다음날 보면은 이제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딱딱 뜬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저점, 최저점을 찍는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까 그 처음에 발생됐던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이때는 저점 이때 외국인 순매도였는데 이때는 최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기 전에 좀 급락이 있었죠. 61,000원대부터 51,000원대까지 거의 만원 정도니까 20% 가까운 급락이 순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큰 하락이 있었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이 있었고 두 번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게 놓치기가 쉽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순매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점 때 이제 들어온 거랑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순매도였던 거죠. 외국인 양봉을 일으킨 게 외국인이 주가 된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양봉을 일으킨 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 거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신호가 발생이 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눈에 띄게 늘었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매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순매수가 또 급격하게 늡니다. 중간에 이렇게 외국인이 빵 파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 삼성전자의 고가 85,000원 이상에서 이런 현상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매수 지속 중에 한번 빵 하고 판 것은 이때 상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이날 급락했을 수도 있고요, 나스닥이 급락했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외국인 순매도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다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큰 순매수가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때 가격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가격대도 나쁜 건 아니죠. 62,000원대니까. 예. 그래서 두 번의 순매수가 일어난 후에 외국인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시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보면은 순매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좀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또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나타났죠. 이게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1단계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2단계 상승을 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어느 단계에 파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매도가 좀 늘어났죠.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피크를 찍었죠. 이때 피크를 찍었는데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다가 여기서 이제 순매도가 일어나죠. 순매도가 일어나면서 신호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딱 이 신호를 놓치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서도 또 반등을 합니다. 얘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을 이런 그 고점 부근에서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시기에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외국인 순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때 1658만 주니까 굉장히 많이 판 것이죠.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제 반등 시기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꼭 이때 못 팔았어도 이때만 팔아도 이제 8만원대 팔 수가 있었죠. 반등 시기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도 여기서 85,000원, 86,000원까지 또 반등이 있었고요. 수직으로 고점에서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체가 드러난 거죠. 이게 사실 시발점이고 중간에 약간의 순매수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삼성이 HBM 공급을 하게 된다, 엔비디아에 이러면서 막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락으로 접어든 거죠. 지금 상황 보면 이때 이후로는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미 61,300원이니까 저가권으로 접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침체 신호가 크게 나와서 크게 하락으로 빠져들지 않으면은 외국인 순매수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이렇게 될 때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질 않아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 이상 최저가로부터 20% 이상 상승하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장밋빛 전망이 막 쏟아져 나오죠. 보고서가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런 얘기를 막 내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20% 정도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하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나쁘게 됐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까지 매도에 합세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면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이제 저점으로부터 20% 이상 상승하면 또다시 목표가 상향하고 그 짓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 정도가 바닥이고 9만원이 천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가치주가 아닙니다.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 같이 꾸준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휴대폰이나 이번에 사태와 같이 HBM 이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최고 경영자가 HBM을 늦춰버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히트를 치면서 HBM의 강력한 어떤 공급 부족이 나타날 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돼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한 수익을 올릴 때 삼성전자는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 삼성전자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완연하게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 개발진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경영진에서 그 판단에 한번 잘못하면은 이렇게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AI 온디바이스 휴대폰도 이제 애플의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밀려난다면은 뭐 상당히 점유율이 뒤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더 쓸만한 온디바이스 AI 휴대폰이 경쟁력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갤럭시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또 휴대폰에서도 밀려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전형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노력과 경영진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만 원이 바닥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1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삼성전자 제가 매도할 때의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4월 12일까지 이제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죠. 대개 고가권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야지 고가가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이제 그 교변적으로 일어나죠. 교변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4월 19일 이후로 연속적인 순매도가 일어나죠. 이때 4월 12일까지 상황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고가권 부분에서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많아지면서 뭐 500만 주, 700만 주 이상 순매도가 이제 누적이 늘어나죠. 이때부터는 이제 반등할 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월 7일 날 이제 외국인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들어와서 4.7% 삼성전자로 치고는 굉장히 큰 반등이죠. 5월 7일에 삼성전자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5월 7일에 이제 전부 매도를 한 화면이고요. 그때 상황이 이겁니다. 이제 최고점 찍히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아까 순매도 상황은 보여드렸죠. 이때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이때 올라갈 때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았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외국인 순매도도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럴 때 이제 5월 7일에 강한 반등이 일어날 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요때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때죠. 요때에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지금까지 하락을 해서 6만원까지 깨졌었죠. 삼성전자 매매 전략을 아까 차트를 본 것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전략에서 실패하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똑같이 HBM 경쟁에서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서 또 SK 하이닉스나 다른 경쟁사에 밀린다. 그러면 6만 원이 바닥일 수가 없습니다. 매수 전략은 일단 그 반도체 메모리나 아니면 휴대폰 AI 온디바이스 휴대폰에서 애플이나 중국 시장, 뭐 중국 업체에 밀리지 않는다. 그게 일단 기본 전제고요. 거기서 6만원 부근일 때 미국 증시 상승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꺾이면 뭐 삼성전자가 혼자 올라갈 수는 없죠. 그 저가권이라고 해도. 외국 매수세는 1000만 주 이상의 어떤 단일 거래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적돼서 500만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전략은 뭐 지금 매도를 생각할 때는 아니죠. 85,000원 이상 이 발생이 되고 85,000원 이상에서 이 정도 고가권이 되면 이제 또 9만전자 10만전자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막 끌어들일 겁니다. 뭐 목표가 올리고 삼성전자 10만전자 넘는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막 그 언론이나 신문에 막 나오겠죠. 그런데도 외국인 매도세가 갑자기 10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한 번에 나오거나 아니면 누적해서 순매수를 쭉 기록하다가 누적 300만, 이게 더 클수록 더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되겠죠. 누적 300만, 400만, 500만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매수해야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매도해야지,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 같다, 뭐 HBM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공급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전망으로 매매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여부를 체크를 해서 매수, 매도의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